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16일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예, 개인 중형만 소폭 내렸고 다른 매물은 비슷합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550만 원, 전주 대비 20만 원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례라는 5,5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중형이 계속 내리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물이 너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매물은 많이 쏟아지는데 살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 중형으로 가면은 차량 가격이 비싸니까 큰 차를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형은 앞으로도 더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거의 몇 억대의 차량을 빼가지고 할부로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업계에서 이런 일이 좀 있나요? 그러면요, 큰 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네. 25톤 큰 차를, 그것도 국산차가 아니고 외제차를 뽑았는데 활부금이 좀 과다한 활부금이 나가는데 이거 계산을 않고 사신 거죠. 검돈만 들어가지고 본인이 일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큰 차가 돈 많이 번다는 개념에서 큰 차를 샀는데 일거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활부금도 못 내가지고 그 차를 결국은 활부 회사에서 다시 가져다가 공매 처분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인이 큰 차 사가지고 일도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큰 차 보면은 돈 잘 번다고 하니까 큰 차를 선택해서 낭패 본 사례가 좀 있어요.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개인 소형은 그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고요. 개인 중형이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판매가 좀 더딘 거죠. 더디다 보니까는 다음 주에도 개인 중형은 역시 소폭 하락이 예상돼요. 예. 개인 중형 번호판이 이렇게 가격이 쌀 때 지번호 쓰시던 분들이 이걸 사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 번호판 쓰시는 분들이 그걸 이번 기회에 바꾸면 좋은데 그것도 일단은 금액이 2,550만 원이라는 금액 플러스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면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65년생이고 전에 젊었을 때 요양선원으로 해서 2등 항행사로 해가지고 배를 많이 탄 친구거든요. 그런데 배를 많이 타고 해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배를 그만두고 육지에 정착을 해서 화물차를 시작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2018년식 포터 스틱 차량에다가 저희한테 면허권만 사서 붙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스틱으로 일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거죠. 도로가 많이 막히고 이런 데서는 스틱은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 기아 자동차에서 좋은 조건에 있을 때 250만 원 제조사 DC를 받고 3년 무이자로 새 차로 이번에 갈아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동은 내수 판매가 거의 되질 않아요. 전에는 수동으로 운전하는 층이 좀 있어가지고 수동도 잘 됐는데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이 수동 차량이 나가지 않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해외로 수출 나갈 때는 수동이 또 더 비싸요. 오토보다는 수동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좀 저개발국으로 차량이 수출 나가는데
그런 곳에서는 오토 차량이 고장 나면은 수리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오토를 선호 안 하고 수동 차량을 또 선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가격에 수출 내보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토로 다시 갈아탔어요. 갈아탔는데 공교롭게 신차로 바꾸신 사장님이 저하고 같은 동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형님 마음먹기로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대표님, 개인 소형 거래는 요즘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 소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주일에 거의 10대 정도가 움직여요. 꾸준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개인 중형은 일주일에 1대, 2대밖에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적체가 되는 거죠. 예. 대표님, 최근 신문기사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차주들이 많이 적발됐는데요. 예.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화물차 하시는 분님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불법 구조 변경을 하는 정비업체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정비업체에서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화물차 차주분님들이 설령 요청을 하더라도 이건 불법이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돈벌이 목적으로 그냥 불법 구조 변경을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화물차 기사님들은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불법 개조를 하는 건데, 자동차 관리법에서 전년도에 9월까지 통계된 게 261명이 불구속 입건이 된 거죠. 차량을 불법 개조해가지고 잘못된 게. 그리고 불법 개조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6대가 불법 개조 차량으로 적발돼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손실이 얼마나 커요. 일문에도 손실이지, 과태료 맞지, 다시 불법 개조한 거를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손실률이 좀 많은 거죠. 예. 화물차 불법 개조가 업계에서 흔한 일인가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우리 화물 하시는 분님들은 하나라도 더 싣고 가면 돈이 좀 더 되니까 그 목적으로 지금 너무나 일이 없다 보니까 화주들도 하나라도 더 실어갈 수 있는 기사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법 개조가 관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불법 개조를 하게 되면은 교통사고율도 좀 많아지는 거죠. 전국 평균 교통사고 요율이 16.5% 정도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불법 개조한 차들이 많다 보니까 18.9%로 2.4%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불법 구조해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주로 어떤 부분을 불법 개조를 하나요? 이게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더 늘린다든가, 이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에어 크랙션을 굉장히 센 걸 달아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옆에 근처만 오면은 에어 크랙션을 눌러가지고 귀 고막이 좀 흔들릴 정도로 크게 개조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큰 대형차들은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대가지고 물건 실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되는데, 이게 도로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낙하물이 되게 되면은 살인무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개조해서 다니는 차량이 좀 있어요. 예. 대표님, 이게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요? 단속만 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데, 불법 구조 변경해주는 정비업체를 아주 원천 봉쇄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기사분님들은 마지못해서 어차피 일도 없는데 화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법 구조 변경이라고 해서 물건을 실으려고 하는데, 불법 구조 변경 그 자체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기사분님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건데, 지금 불법적으로 개조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불법 개조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적재 정량만 싣고 다니면 되는데, 화주들이 자꾸 적재량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5톤이면은 5톤 차만 싣고 가야 하는데 거의 10톤에 육박하는 것도 5톤 차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니까는 불법 구조 변경도 되고 과적도 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들도 큰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구조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물건을 더 실어보내려고 하고 운반비를 적게 내려고 하는데, 일반 기사분님들은 그 금액에 따라서 안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가는데
구조 변경이라 해서도 그 일거리를 찾아서 가는데 안 오면 본인만 손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불법 구조 변경 그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아이러니죠. 예. 마지막으로 화물차 안전운행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화물하시는 화물차주님들, 요즘 일거리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그래도, 저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화주가 과적을 종용하더라도 안전 운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과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이러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16일입니다. 개인 중형 번호판 시세가 조금 내려오고 나머지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 기사에서 불법 개조 화물 차량들 적발 소식이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화물차 불법 개조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아지였습니다.